예,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일정 내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자, 자세한 얘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위원,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양무진 교수님, 오늘 지금 아마 군사분계선 아마 이제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25일 그제 아침에 오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2박 3일 동안 동계올림픽 폐회식을 참석하고 2박 3일 뭐 시간으로 한 50시간 정도 이제 머물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2박 3일간의 일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준다면요. 아마 이 김영철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갔다 이렇게 판단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제 폐막식 축하 여기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또 더 나아가서 서훈 원장이라든지 조항명 통일장관, 또 특히 그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이도훈 그 평화교섭 본부장, 통일 외교 안보 이런 당국자들과 두루 만나가지고 아마 우리 측의 뜻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가감 없이 김영철 전달하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203일 체류 동안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체류 기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차두현 의원님은요. 네, 일단 이 기존에 이 방문에 비해서 폐막식 목적만으로 방한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일정을 보면 알고 있었거든요. 알 수 있었고 어느 때보다도 이제 우리 측에 그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인사들하고 이제 그런 접촉 면적을 가져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김여정 일행이 방문을 한 것이 남북 대화의 재활성화라는 주로 상징적인 측면에 이제 총론 측면에 중심을 뒀다면 이 김영철 그 방안은 아마 그거를 조금 더 강론 수준에서 이제는 끌어갈 수 있는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해보자라는 원칙을 얘기한 거라면은요 선의를 보여주고 이번 김영철 방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강론들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의 태도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하는 거를 제스처를 이제 보여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또 다양한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다양한 목소리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 이거를 평양에 전달할 수 있는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17일간의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개회식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왔었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좀 하나의 상징적인 거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두 번 다 고위급 대표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용남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개막식 때는 지금 폐막식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 두 번 다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앞서 두 분도 말씀했지만 이게 김영철이 올 때는 힘들게 왔는데 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도 시작은 어렵겠지만 끝날 때 저렇게 참 가벼운 마음으로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을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일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미 대화 의사가 있다는 의향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얘기했고 또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도 이런 얘기를 거듭 밝혔다고 하죠. 지금까지 북한은 대안을 구걸하지 않겠다. 특히 이 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직접 담판하겠다.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정부의 중재자 노력해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조건 있는 대화를 하겠다.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하겠다. 그렇죠. 뭐 적절한 조건보다도 오히려 올바른 조건 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 미국 뜻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라이트 컨디션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조건이라는 건 상당히 주관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성에 대한 판단을 미국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미국은 좀 엄격한 조건을 가진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 두 나라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좀 뭐랄까 서로 한 발짝 양보시키면서 중재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대화가 이제 뭐 그렇죠.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 대화 얘기가 오가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좀 진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뭐 지금은 삿바 싸움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대화하고 이제 일단은 협상에도 차이가 있고요. 예.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 없는 대화라는 얘기를 할 때는 주로 뭐냐면 그냥 대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 조건 없는 대화하고 지금 김영철이 얘기한 조건 없는 대화가 정확한 등가인지 예. 이건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때는 적절한 조건 또는 이제 뭐 정당한 조건 이게 맞춰질 때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은 어쨌든 네가 먼저 움직여라. 양쪽 다 이런 반응에서 일단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보겠다. 분위기 탐색용 여기까지는 지금 동의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작년 말하고 비교를 하면 네. 분위기는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국이 말하는 적절한 조건, 올바른 조건은 뭘 말하는 걸까요? 비핵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비핵화할 겁니다. 다만 지금 북한이 일단은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처음부터 비핵화를 전면에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이른바 미국이 얘기하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죠. 이걸 한꺼번에 밀어붙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하는 다시 말해서 입구랑 출구를 세분화하는 요건 쪽으로 이건 뭐 우리도 항상 주장해왔던 바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검토를 시작할 수도 있겠죠.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8명의 북한 고위급 대표다 이제 조금 전에 북으로 이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방남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어떤 글쎄 지난번엔 이제 김여정 일행이 돌아갈 때는 이제 예.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을 비롯해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다 나왔고 심지어 이제 육해공군 의장대까지 나와서 이제 정렬을 해서 맞이했는데 과연 오늘 김영철 부장이 돌아갈 때 어떤 모양으로 영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외피적으로 뭐 성과가 드러난 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 어쨌든 대화를 하겠다, 북미 대화를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북한이 천명했다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미 대화는 입구고 비핵화가 출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아마 이번에 김영철 통전부장이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 개막식 전야에 만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할 거고 또 그걸 과거에 이제 조명근 장관, 이성건 대표 만났을 때는 발끈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비핵화를 권고하니까 상당히 성근하게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제 북한이 늘 말하는 우리는 대화도 전쟁도 다 준비되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에서 그리고 뭐 전쟁은 사실 북한은 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대화는 언제든지 마음만 바꾸면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전제 조건들 비핵화를 아젠다로 삼느냐 아니면 그 밖의 걸 삼느냐 이런 문제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양으로 돌아가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면은 그 결과들이 속속 발표를 통해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예. 네. 다만 지금 평양에 돌아가서 이제 북한이 얼마만큼 변할 거냐 하는 거는 이 김여정 일행이 왔다 간 다음에도 노동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보도들을 했는데 노동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는 북한 측 의제가 강하게 먹혔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김영철 부위원장 지금 예. 도라산 출입사무소에서 이제 출경 수속을 밟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단 내일 노동신문에서 이제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떤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느냐.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얘기한 비핵화 필요성에 대해서 김영철이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다만 이게 국내 언론에서 어떻게 국내 언론에 이제 설명된 거는 달리 노동신문에는 제가 볼 때 비핵화 얘기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자기네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은 경청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급이 틀리거든요. 이게 조명근 장관이랑 리성건이랑 얘기할 때 하고요. 예. 김영철이랑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얘기할 때하고는 급이 틀린 거예요. 예. 거기서 발끈하고 나온 거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경청한 것 자체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하게 일단 전달이 됐다. 북한이 그에 반발을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의지 분명히 밝혔고
북한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예. 지금 화면에 조금 전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출경 절차를 밟는 모습 잡히고 있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진 것 같은가요? 네, 김영철 부장이 이제 처음에 서울에 들어오려고 할 때 판문점에 CIQ에 나타났을 때 표정은 상당히 경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호텔에서 떠날 때 표정이나 지금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졌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2박 3일 동안 우리 각급 국정원장이니 통일부 장관이니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뭔가 조금은 소득을 얻었길래 저렇게 네. 표정이 조금 풀어졌지, 그렇지 않다면 들어올 때 표정과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의 반응은 뭐 내일쯤이나 노동신문으로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보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북미 대화의 단초는 분명히 마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북미 대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금은 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개막식 직전에 이제 앨리슨 후코 보좌관과 뭐 북한의 이제 최강일이 참가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의 뭐 살짝 면담이 있지 않았냐, 이런 추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미 간에는 지금 뭐 이렇게 틀을 차리고 뭐 이렇게 보따리를 풀어놓고 마주 앉아 할 얘기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그냥 우리 대화합시다, 시작합시다. 뭐 장소나 이런 것 정도까지만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남을 통해서 적어도 언제쯤 장소라도 정했다면 그건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아마 김영철은 남북 대화 정상회담 그 전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예. 와서 꼭 평양에 오시라고 한 걸 다시 컨펌하는 차원에서 김영철은 행동했다면 남북 대화 분야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는 거고, 예. 북미 대화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하고 첫 단추를 끼웠다면 그것 역시 성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남북과 대화 관련해서는 뭐 상당한 또 진전을 이뤘을 수도 이제 있을 거고요. 제가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일정을 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첫날 와서는 이제 워커힐에 짐 풀고 덕소역에서 KTX 타고 이제 경강선으로 이제 평창 폐막식에 참석하게 이동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 모처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드러난 일정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조명군 장관 초청 만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찬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 해서 조찬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만찬 일정은 아직 잘 공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요. 이 드러난 일정 외에도 어떤 물밑 교섭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북미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일단 미국에서 이 대표단이 이번 그 폐막식 기간에 북측하고 일체 만남 없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아마 그것은 뭐 믿어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예.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주요 사람들 다 만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특히 서훈 원장이라든지 네. 또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이도균 한반도 교섭 본부장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다 만났잖아요.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를 가지고 논했을 것이다. 첫째는 남북 정상회담 문제, 예. 두 번째로는 북미 관계 개선 문제, 세 번째로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뭐 남북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께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하기 이랬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북미 관계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예. 뭐 일단 그건 지적해놓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례로 무슨 이 평창올림픽 성공식 개최 이후 이것을 이 모멘트에 이주하기 위해 가지고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남북 간 문화 교류 이런 건 있을 것이다. 예. 특히 아마 3월달부터 되면은 남북 간의 민간급의 교류 좀 본물이 터지지 않겠냐 이 보이고, 그러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북미 간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공감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분석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북미 간 대해서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확인됐잖아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은 다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잖아요. 이것은 대통령 워딩에서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좀 낮춰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해라. 이것도 확인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김영철이가 북한 올라가가지고 자세히 만약에 보고를 드린다면 차후에
좀 더 다른 방식의 뭔가 북미 간 접촉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화의 그 테이블에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금 알려진 걸로는 이제 뭐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먼저 뭐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를 이제 안 하겠다든지 실제로 안 한다든지 이런 정도만 되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 뭡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만을 위한 대화를 하겠다. 예.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고 당국자가 비핵화에 대해서 선언을 하라. 이 선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방금 송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행동적인 초보 단계로서 아마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잠정 중단, 예. 모라토리엄 선언해라. 이렇게 미국은 하겠죠. 예. 그럼 이것이 뭐냐면 전진을 받았는데 북한 입장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 정도의 조치를 해주면 미국은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는 북미 간은 잘 안 되지만 우리의 중재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뭔가 예비 대화, 탐색적 대화 북미 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지금 아마 그 이 핵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이른바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죠. 12월 이후에는 예. 이거에 더 나가서 아마 이제 그 미국의 얘기는 선언해서 한 약속 그리고 그 이후에 지켜진 실제로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한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상이 아니라 대화예요. 일단 만나서 서로 그 조건들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얼음을 깨는 그 낯을 좀 이제 푸는 그런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미고 실질적으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이 대화란 얘기, 적절한 조건 하에서 대화란 얘기는 이제 이게 본격적인 협상을 얘기하는데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양측을 그 이 같은 테이블에 불러 앉힐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환해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의 대화를 얘기할 때 미국이 얘기한 거는 완전한 비핵화고요. 예. 북한이 얘기한 거는 핵 보유국 인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이 맞닿기가 힘든 간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가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작은 일단은 이 두 개를 잠깐 젖혀둔 상태에서 서로가 그 주고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선후 관계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마 미국 측은 먼저 어떤 모라토리엄 이 성의를 보인 이후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핵 개발을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 장치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모라토리엄 우리 혼자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미국 측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초반부터 어떻게 되면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의외로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류엔동 중국 국무원 부총리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금씩 양쪽이 양보를 해야 뭐 대화를 그러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대화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걸 그러니까 기존 조치 중에서 어떻게 예.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다음에 비핵화 성의를 보인다는 게 어떤 조치냐 이걸 해석하는 게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께서는 원론을 얘기하셨고 중재를 얘기하는 이제는 외교부라든가 아니면은 그 NSC라든가 이쪽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접촉을 할 때 한국이 생각하는 문턱을 낮추는 조치와 비핵화 성의 조치가 뭐다. 그다음에 이 두 개가 비교적 우리가 보기에는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 대안들을 이제 제시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뭘까요? 정동영 의원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전쟁이고 핵인가? 아니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은 북이 느끼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공포지요. 혹시라도 진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 예. 그다음에 고통입니다. 제재와 압박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 공포와 고통 두 가지를 갖고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핵무력 완성과 경제 발전 이 두 가지의 병진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핵무력 완성은 선언을 했는데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국가 전략 목표겠죠. 그것을 위해서 평창에 참여한 것도 사실은 남북 관계를 겨냥한 것이지만 남북 관계 뒤에 있는 예. 북미 관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북미 대화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최대 강도의 압박 제재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처지여서일까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북한은 뭐 상당한 공포심 또 체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압박과 제재는 뭐 사상 최악의 그 강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북미 대화, 외교용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 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한반도 무슨 공산화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조건이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외교용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뭐 초기에야 이제 남북한의 어떤 밀리터리 밸런스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만들었지만 점점 그걸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북한을 미국이 계속 주시하면서 대화하자 그래서 뭐 조명록 그 총정치국장이 워싱턴까지 방문하는 결과를 얻어낸 걸 북한은 상당히 이거 외교용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체제를 담보받는 것이 최고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을 양보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올해라는 시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바로 북한 정권 70주년이 9월에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이 70주년을 모멘텀으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 말하자면 병진 노선 이제는 핵은 어느 정도 자기네가 보유했다는 판단에 이제 경제 발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제가 또 위험해지고 경제적인 고갈이 또 내부 반발로 나타날 이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북미 대화를 최선으로 생각하고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김여정 일부 부장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북미 대화를 해야만 우리는 남북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어드바이스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거 역시 남북 대화만 잘해서는 안 되고 북미 대화를 해야 우리가 남북 대화도 해서 체제를 보장받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번 김영철의 방문은 그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이제 방남 결과가 상세히 보고가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결심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됐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보고를 받고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대화에 좀 이전과 달리 더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진정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안찬일 박사께서 그 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 제재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뭡니까? 전제의 공포 분위기를 피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북한 내부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 이걸 해가지고 이 대화에 혹 나왔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 물론 국제 압박 제재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함, 아픔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입장 다시 말해서 핵을 폐기할 만큼 그러한 그 이 아픔은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북한에 있어가지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식량, 그다음에 환율 변화가 없잖아요. 그다음 또 뭡니까? 그리고 국제사회 이런 그 관광객 이것도 뭡니까? 큰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석탄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수출이 막힌 거 이걸 갖다가 내수로 활용하고 있죠. 또 지금 관광객도 뭐 내수 관계를 확충하고 있답니까? 지금은 이제 핸드폰이 450만, 또 그리고 장마당이 450개 별로 없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봐야 돼요. 지난해 북한이 핵무력 완성에 올인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해가지고 경제도약, 경제 강국 이건 있었겠죠.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은 올해가 북한에서 정권 70주년 나름대로 민족 경사로서 기념하겠다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일종의 뭡니까? 리더십 이런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뭡니까? 이렇게 남북한 개선 이렇게 나왔다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 이거 보면 뭡니까? 지금 북미 대화 할 가능성이 높다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도 뭐냐면은 경제적인 나름대로 도약을 하려면은 남북 간 개선뿐만 아니고 북미 간의 개선이 있어야만이 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뭐냐면 북한도 오랜 동안에 남북 간의 대립 대결, 국제사회 대립 대결 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도 또 뭡니까? 좀 약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아마 북미 간에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그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탐색적인 대화냐 아니면 예비 대화냐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비 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본 회담을 가정한 회담이 될 수 있거든요. 미국은 아까지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소극적이지만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적극적 준비한다면 적어도 5월 정도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고 나서 예비회담 아마 이번에 만나지는 못했지만도 미국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과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간의 이 물밑 접촉 이걸 통해 가지고 예비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이 순서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미 대화 가능성이 조금 더 좀 그 올라간 상태에서 남북 관계도 조금 더 진전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제 양자가 병행되는 거죠. 동시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부 이야기하는 것이 예.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남북 관계와 북핵 병행 진전. 예. 이 함께 진전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뭐냐면 이 병행 진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돼야만이 한반도의 비핵화도 이끌 수 있고 평화체제 구축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북 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마련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라는 것은 북미 대화가 되겠죠. 또 북미 대화가 되면은 여기 대해서 남북 관계가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뭐 아마 이 왜 북한이 그 대화에 갑자기 성의를 보였느냐의 원인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의 평가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뭐 어떤 한 동기만 가지고 움직이는 체제는 없어요. 적당한 공포도 있을 거고 우려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목이 졸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할 때는 이게 분명히 부담이 되고 또 병진에도 장애가 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다 가능하겠죠. 다만 이 우리 정부가 그 금년 초에 김정은 신년사 이후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하고 이걸 위해서 한미 간의 통화를 하고 할 때 기본 공감대는 그래도 제재가 어느 정도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러한 노력 때문에 일치된 노력 때문에 지금 대화가 이제 성사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제 대안을 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이 인식하고의 정합성이 맞아야 되겠죠. 그럼 미국은 지금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재가 어느 정도 먹혔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얘기가 잘 되면 여기서 제재도 연차적으로 해제되나지만 일단은 계속 북한의 더 큰 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재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 간의 대화의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걸 젖혀두고 중간 단계 입구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얘기되는 건 뭐냐? 그럼 거기서 기존 제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 예. 여기에 대한 이 의견들을 수렴시키는데 이제 앞으로 더 이 노력을 쏟아야겠죠. 네. 지금 미국은 비핵화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동결 후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을 주장해 왔는데요. 지난해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던 전용기에서 기자 간담회를 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한도 북한이 어떤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휴가를 하지 않고 핵 동결 정도는 약속해 줘야 그 이후에 본격적인 핵 폐기를 위한 대화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출구는 안전한 핵 폐기가 되는 거죠. 네. 먼저 동결을 한 뒤 폐기한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이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북한도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 현재로서는 뭐 동의할 의사를 가지고 지금 대화를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올해 안에 북한으로서 지금 뭐 4.15 태양절도 있고 또 7.27 정전협정 소위 북한 이제 전승기념일이라고 있고 8.15 광복절 그다음에 이제 9.9절 북한의 정권 수립 아까 말씀드린 70주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 9.9절에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라 이렇게 군수공업부의 명령이 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조는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어떤 탄두를 신느냐에 따라서 위성이 될 수도 있고 ICBM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월 9일까지는 북한은 시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고 우리도 미국도 그 전에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미국이 말하는 또 우리가 말하는 문턱을 좀 낮춰야 된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는 문턱 정도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만리장성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넘느냐. 이 북한이나 미국의 생각이 서로 동상이몽인 상태에서
과연 대화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번에 무슨 접촉이 있었고 우리 측에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은 아까 대통령이 말하는 그 동결, 적어도 이 상태는 북한도 9월 9일까지는 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까 우리 양무진 교수가 말한 그 어떤 북한의 내부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이 심해서 과연 평창에 왔느냐, 아니면 그냥 적절히 견딜만 한데 왔느냐. 물론 뭐 절충점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지금 노동신문을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 160만 부를 발행하던 노동신문을 지금 20만 부밖에 발행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 경제, 뭐 나름대로 통신, 이거 어느 정도 정착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정권을 유지하는 통치 자금 차원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내핀만으로 견디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하부 구조를 보느냐 상부 구조를 보느냐에 따라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저렇게 갈급하게 나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과 제재,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나오는 거지 자발적으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북한을 비롯해서 이제 뭐 대화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뭐 동의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만 이제 대화에 뭐 대화론 이제 급부상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제 각각 제각각 다른 동상이몽 이런 이제 상황일 것 같은데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 통화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 뭐 이 일부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 일본 아베 수상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주 이 통하고 이러는데 예.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도 있지만도 아마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나름대로 이런 정상을 통화 이거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됐을 때 주로 한 사례가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비핵화 한반도 문제 남북에 대해서 100% 동참한다, 함께한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끌어낼 수 있을 때 주로 해왔단 말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그 형태의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게는 이제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게는 이제 대화의 문턱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언급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북한에게 또는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이고 적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란다 하면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접점을 찾았을 때 예. 가능한 부분. 이건 접점을 찾은 대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기 이전에 우리 고위급이 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 기간에 남북 간의 접촉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난 이후 그 이후에 또 그 사이에 또 남북 간에도 접촉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이 정도 같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같으면 북미 간의 대화에 자신감 생길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많이 놓다 보이고 아마 그 계기점에 보면은 3.1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3.1절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경수사에서 아마 우리 대통령이 이 남북관계 또는 비핵화,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의 한반도 그랜드 플랜이랄까요? 내일 모레, 비전, 그렇죠. 내일 모레죠. 이런 예. 제시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좀 앞으로의 원칙과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하나만 더 추가만 좀 합시다. 예. 간단하게. 네. 지금 이제 우리 안찬일 박사께서 지금 이제 이 노동신문 부수 이걸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이러는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을 봅시다. 지금은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대북 압박 제조 속에서 연맹거리, 과학자 거리, 또 우리가 미림 승마장, 스키장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북한에서 과연 그렇게 대북 압박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보자는 것이죠. 잠깐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미국이 지금 압박 제재 속에서 물론 그것이 하나의 대화의 요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분의 북한 경제에 대한 시각차 그리고 압박 제재에 대한 시각차를 잘 보여주셔서 뭐 옳고 그런 걸 저희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문제일 것 예. 같아요. 근데 분명한 정합성이 어떻게 거는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표명한 방침하고의 정합성은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정부 예. 정책을 만들어 있었는 데는 그 철학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미 간의 이 협력,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 미북 대화를 이끌어내려면은요. 말 그대로 중재 역할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얘기가 되고 저기 가서 이 얘기가 되면은 양쪽 다 신뢰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한미 간의 얘기가 되는 거는 그동안 대화 얘기도 했지만 일부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 기본적인 방침이 있는 거예요. 야, 쟤네들 사실은 지금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쪽에서 나올 얘기는 그럼 압박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는 결국 제재를 통해서도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냈지만 이거를 완전히 무릎 꿇으려 그러다 보면 결국 북한도 죽기 살기로 더 나갈 테니까 이 상황에서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 그러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제재도 지금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해질 제재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낮추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제재 소용없어. 결국은 지금 대화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제재가 덜 먹히나? 그럼 더 세진 제재가 필요할 건데 이런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잠깐 단서를 드리는데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은 제재도 하고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고 대화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대다수 미국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주장을 보면은 대화라는 것은 거의 빠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중요하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지금 독자 제재 이것을 어찌 보면은 중국 입장에 보면은 대북 제재 있어가지고 독자 제재라는 것은 정신을 위반되는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은 이제 너무 이 제재라는 것이 굴복시키는 제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규범에 위반했기 때문에 징벌적인 의미 이건 둘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제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서 굴복하게 나오도록 하는 제재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정신에도 위배되고 또 굴복한 사례도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뭐 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전체적으로 보면 뭐 냉탕문탕이 지금 그렇죠. 같이 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북한 선수단 응원단이 이제 돌아갔죠. 오늘 고위급 대표단까지 돌아감으로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야말로 뭐 한 상당히 오랜만에 북한에서 많은 인원이 내려왔다가 이제 모두 다 이제 북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입니다. 선수단 응원단 귀한 모습이 또 상당히 오랜만에 또 가슴 뭉클하게 했는데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락이 되고 막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면은 그래도 마음이 괜찮을 텐데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Feel this way about all the players, and we've only been together for 3 weeks is really special, and it says something about our team that's really special. All right. 네. 어제 북한 선수단이 북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새벽에 떠나기로 했다가 일정이 조금 늦어졌는데 우리 선수단이 새벽부터 나와서 한 2시간 가까이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정말 보는 사람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인데 이번에 이제 여러 선수단이나 응원단이나 예술단이 사실 워낙 북한의 고위층들이 개막식, 폐막식에 이게 줄행차하다 보니까 별로 각광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아이스하키 팀은 합동팀으로서 단일팀으로 나가고 같이 연습하고 이렇게 서로 스킨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정이 많이 들은 것 같고 또 북한 선수들이 이제 특히 많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참 행복하게 여기 대한민국에서 지내다가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우려와 근심과 이런 것도 약간 포함됐다고 생각이 되고 역시 북한 사람들은 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걸 우리가 저들의 눈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통일은 돼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세라머리 감독도 멀리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팀 남부 단일팀을 만들어 뛰어냈는데 다음 베이징 올림픽에도 가능할까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정권을 구분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좀 진보 정권일 때는 남북 간의 단일팀 여러 가지 문화 공동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보수 정권하면은 진보 정권에서 합의했던 것을 거의 다 이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차기 베이징에 대해서 진보 정권 하면은 역시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다음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응원단 이거 대해서 조금 하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지금 이제 헬령 공동체, 문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 이에 대해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처음에는 지난해 전쟁의 일촉즉발상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뭡니까?
얼마나 평창에 평화를 했잖아요. 평화 중에서 부귀했죠. 이것이 우리가 정치를 한번 돌려봅시다. 정치적 문제도 만나고 접촉하면 거기서 해법이 있는 것이지 대립하고 대결하면 해법이 없잖아요. 이번에 다닐 때 보십시오.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 정부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반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승리를 못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됨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이 좀 더 정치적으로 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도 만나고 접촉하면은 해법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정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 단일팀이라는 지금 저 눈물 보였지만은 저는 접촉 면적이라는 게 젊은 선수들은 그 이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서로 그 껴안을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어느 정부에서는 이게 됐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지금 가장 큰 분절적인 남북 관계의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한반도기가 사용되고 단일팀이 그 형성됐던 92년에 진보 정권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그 보수 진보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런 생각을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그 성향이냐에 따라서 어디서는 뭐를 이룰 수가 있고 어디서는 이거부터가 탈피가 되고 우리가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정말 스포츠가 스포츠다운 거고요. 제대로 된 교류 협력도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번 단일팀 효과는 뭐 저걸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것만으로도요. 그러면 이제는 올림픽 엔트리가 비교적 사전에 짜져 있을 때 정말 완전한 단일팀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비정치적 교류 이번에 그 이 평창이 끝난 이후에 지금부터라도 그 이 4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을 위한 비정치적인 그 완전한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논의라는 건 지금부터 체육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수들끼리는 뭐 그 스포츠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정치인들도 자주 만나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북미 간에든 남북 관계든 신뢰라는 것은 접촉에서 나오고 믿음을 좀 또 접촉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패럴림픽이 이제 또 열려요.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북한 쪽 그 통일각에서 패럴림픽과 관련한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동계 그 패럴림픽,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그 이른바 장애인 체육대회죠.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현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단 그 기간까지도 계속해서 좀 평화 무드가 계속 진전이 되고 대화가 또 계속해서 오가고 군사훈련도 그때까지는 일단은 연기가 된 그런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패럴림픽 끝날까지 유엔의 그 휴전 결의안 기간이고 또 특히 지금 남북 간의 대화의 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오늘 비록 그 이런 패럴림픽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인 회담이 열리고 있지만도 이미 지난 그 이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한 150여 명의 선수단 또 응원단 예술단 오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남북 관계의 모멘텀 추진 동력을 더욱더 지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북측에서 패럴림픽의 개막식, 폐막식도 어찌 보면 고위급이 와가지고 또 이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남북 간에 또 미진했던 부분 더 협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패럴림픽 이 기간에도 한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이 완화되면서 남북 간의 화해 협력, 통합 이러한 정신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 패럴림픽 네, 일단은 뭐 이제 이 패럴림픽 기간 중에 이제 교류 협력이 더 강화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 패럴림픽이라는 것이 그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국가 수준에서는 장애인 복지, 그다음에 이제 함께 이제 껴안는 포용 이런 수준을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그 뭐 우리가 북한 인권 얘기할 때 북한 내부의 인권만 얘기하지만 이번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에 대한 지원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장애인 스포츠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육성이라든가 운영의 노하우 이런 거는 사실 북한이 다른 일반 동계올림픽도 그렇지만 더 지금 노하우가 없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걸 공유하는 기간으로 한번 좀 삼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일정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대화 분위기가 이제 급부상한 상황에서 이제 빨리 어떤 모멘텀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돼야 되는 거고. 끝나고 나면 군사 훈련하고 예를 들어서 끝나고 더 나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군사 훈련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라든가 이거 자체가 앞으로 논의가 되겠지만은 그걸 했다라고 만약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만약에 이 상황이 변동된다면 이 또 그동안의 진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이제 우리의 그 이 북미 간의 대화의 중재 노력, 또 지금 남북 간 개선 이런 의지가 남북 간 모두 다 있고 또
특히 뭐냐면은 북한도 원래는 그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 올인하는 그러한 그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 4월 초순에 한미 군사 훈련이 있더라도 그때는 일시적으로 또 긴장이 조금 고조됐다가 5월 돼야 되면 또 다시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거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물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노려된 상태에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도 여기에 대한 하나의 호응 차원에서 4대 전략자산을 배제한 한미 군사훈련을 한다면 이 또한 어찌 보면 남북관계 북미 대화를 촉식시키는 더 계기점이 될 수 있겠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4월 전에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특사 파견 얘기는 아마 김영철과 서훈 국정원장 사이에 틀림없이 약속이 됐을 겁니다. 누가 가느냐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이 레벨로 볼 때는 우리 측에서 아마 국정원장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서훈 국정원장이 결국 남북 대화의 최고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갈 것이고 거기면 이제 뭔가 군사 훈련 전에 남북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군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미 간에서 대화가 터지면은 그것이 이번 평창 평화 이 마케팅에 또 북한도 윈하고 우리도 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고 또 이번 특히 이제 장애인 올림픽에는 또 북한의 그 이분이죠. 남북 단일팀의 그 탁구에서 현정화 선수와 탁구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최초로 과시한 이분희 선수가 아마 장애인위원회 무슨 소기장으로 단장으로 참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가 평화의 촉매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은 특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특사라는 것은 특사가 지금 이제 사실은 상호교환 방문 특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미 김정 특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사를 답례상으로 보낼 수 있다 하나 있고, 다음 특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3월 18일 패럴림픽 끝나고 이러면은 그 중간쯤에 한 번 정도 가가지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북미 간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직접 듣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점이 아마 3월 10일 전후로 가는 게 중요한 시간이 되고, 그냥 특사의 조건이 있어요. 특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특사라는 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인이 가면은 정치적인 이슈에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럼 비정치인이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적어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 다시 말해서 반대로 하면 북한이 거부하지 않는 인물 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당국자가 특사를 가는 경우에 뭐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할 수 없는 또 이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민간급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사단을 꾸릴 때는 뭐냐면 당국자가 특사 단장하되 적어도 민간급에 있어가지고 고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면 더욱더 윤활이 되는데, 특히 민간급이 따라갈 경우에는 적어도 김정일 위원장, 선대의 북한 수령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김정일 위원장과 나름대로 이 담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특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디원 의원님도 특사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특사를 파견할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간다라는, 그다음에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상징형 답방의 의미에는 3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남북한 간에 의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미북 간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돼서 입장 조정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한 타결형 특사일 경우에는 한미 간에도 조정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 평창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측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에 파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누가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는 다 일장일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관료 출신이 가게 되면 뭐 어차피 보내는 거 대통령의 신임이라는 거는 지금 특사를 대통령이 못 믿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기본 조건일 거고요. 나머지 관료가 가느냐, 거기 중간에 민간인이 껴 있느냐, 뭐 이거는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각자의 효용을 따라서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지금 상징형 특사일 경우에는 이게 이 김여정 일행이 방문할 때는 올림픽에 대한 이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오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이 3월에 만약에 특사를 파견할 경우에 이게 지금 답방 형식이 되는데 특사 단 형태로 여러 명의 중량급 인사들이 동시에 가는 게 또 바람직할 거냐. 이 분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중요 타결로 간다면 5월 달에 여러 명으로 구성해서 가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자, 북한은
자신들이 가장 신임하는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수령의 여동생을 보낸 거예요. 특사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차별화되는 가장 큰 그 차이가 뭐겠어요? 다원성이거든요. 사회적 합의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국회하고의 또 이 원활한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특사 형식의 특사도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아무쪼록 평창에서 피어난 평화의 불씨가 좀 잘 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디원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위원,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